네, 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키움증권에서 보험업종 담당하시는 안영준 연구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보험업종 최근의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시장이 꺾이는 구간에서 네. 이제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에는 보험업종도 굉장히 큰 수혜주였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짐작하기로는 약간 좀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. 어떤가요? 네,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연초 이후에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보험 업종도 주가가 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,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최근에 좀 증시가 좀 꺾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특히 이제 배당 세제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은 좀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는 했습니다.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고 있다. 네, 왜냐하면은 보험 업종은 대표적으로 이제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최근에는 또 보여주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참 그게 신기한 거네요. 증시 좋을 때 올라갔던 게 신기한 거지. 왜냐하면 안 좋을 때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원래 보험업종이었기 때문에 네. 지금은 또 조금 안 좋으니까 나름대로 또 선방하고 있는 양수겸장이 돼버린 보험업종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시 좀 접근해봐도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볼 건데 일단 실적 시즌 지나왔으니까 네. 실적은 어떻게 잘 넘겼나요? 네, 일단은 뭐 넘기기는 잘 넘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.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왜냐하면은 보험사들은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면은 좀 안 좋습니다. 네,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보험금을 좀 많이 청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돌려줘야 되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살펴보면 사실 1분기 때는 의료 파업도 있었고 네,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병원을 좀 많이 못 가다가 2분기에는 이런 기조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밀렸던 병원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방문을 했고 오. 네, 요런 게 이제 좀 보험사들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. 네,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한번 났었고요. 네, 요것도 이제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좀 이제 보험금 청구권이 좀 있었고,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이제 뭐 1분기에는 1, 2월에는 눈이 많이 왔지만, 네. 네, 이제 2분기에도 좀 비가 좀 많이 온다던가 뭐 사고가 이렇게 좀 났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분기에는 여러 이제 보험금 청구 요인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보험사들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경상적인 수준 대비해서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이 보험업종이 참 흥미롭네요. 실적이 조금 안 좋아도 불평을 할 수가 없네요.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서 실적이 안 좋았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사고가 났고 그거를 이제 보험업종이 당연히 변제를 해줬고 네.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보험업종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좀 아쉬운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또 종목별로 기업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체크해 볼 만한 특이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저는 이제 대형사랑 그 중소형사, 그러니까 네. 대형 보험사랑 중소형 보험사를 좀 구분해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그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보험사들 자본에 대해서 금감원의 규제가 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그다음에 DB손해보험 이렇게 상위 3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배당을 못했었거든요. 예. 네, 그래서 사실 이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보험사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 배당을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주가의 크리티컬한 요소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삼성생명, 삼성화재, DB손해보험 말고는 배당을 못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었고요. 예. 그래서 요거를 투자 쪽으로 연결해서 그 각사별로 특이점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드린 상위 3개사 삼성생명, 삼성화재, DB손해보험은
올해 이제 배당을 얼마나 줄지가 중요하다. 음. 네, 그래서 배당이 얼마나 줄지를 예측을 해보려면은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가 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. 네, 앞으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반대로 이제 좀 중소형사들은 이제 작년에는 좀 이제 규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배당을 못 했었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이런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올해는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이제 배당을 다시 재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위사들은 이제 실적이랑 각 사별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나 뭐 이런 자본 정책을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고 네. 중소형사들은 이제 당국의 규제가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올해 배당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네요.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.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. 지금. 네,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네. 그래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느냐에 따라서 네. 이게 정말 대형사에 한정되는 그런 호재일지 아니면 중소형사까지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호재가 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때 결국에는 그거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약간 시나리오를 좀 짜놔야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그래서 일단은 보험사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쪽은 좀 이제 금융감독원,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네.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님이 후보자를 또 이제 지명을 하셨죠. 금감원장, 네네. 금융위원장 둘 다 있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지난주쯤에 후보자 지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이 금융 쪽에 대해서 어떤 규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랑 네, 앞으로 이제 뭐 다양한 금융 업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금융 업권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완화되는 국면일지 아니면은 약간 좀 강화될지.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강화되는 스탠스일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뭐 임명도 아직 뭐 완료되지 않았고, 맞아요, 네, 뭐 맞아요. 새로 뭐 행보가 나온 것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, 당분간 좀 이런 그 당국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그런 것도 포함해서 혹은 그런 거를 만약에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탑픽 정도는 한번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.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? 네, 저는 이제 삼성생명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그때도 그랬죠? 네, 맞습니다.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. 네. 그래서 이 삼성생명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사들의 주가가 어쨌든 배당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. 네, 반대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험 등급과 그 쿠폰 이자율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그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, 그런 차원에서 보험사도 좀 결이 비슷한 뭐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험사들을 볼 때는 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, 네, 그 다음에 배당을 얼마나 줄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탄탄한 거는 뭐 삼성생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고, 네, 굉장히 자본도 제일 크기 때문에 탄탄한 보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.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1%, 2% 정도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, 네, 그다음에 뭐 굉장히 좀 성향도 높여가려는 모습으로 올해 그래도 한 4% 정도 내외 배당 수익률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.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옛날에는 1, 2% 주던 회사가 네, 최근에는 이제 한 4% 정도 주니까 뭐 두 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네, 추가적으로는 이 삼성생명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한 8.5% 정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전자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이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.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옛날보다 배당도 더 주고
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또 증가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좀 맞춰지는 거네요. 일단 네.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삼성생명 정도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, 자체적으로도 이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네. 거기다가 삼성전자라는 또 뒷배가 있기 때문에 네. 이것 또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왜 삼성생명을 가장 탑픽으로 꼽으시는지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그러면 안영준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